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파만파 파장이 매우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야다.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명징하게 들립니다. 무인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저녁인데요. 그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삐라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하고 포문이 쫙 열린 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사진 기사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북한의 발표를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외무성 그 중대 성명으로 먼저 나왔거든요. 이게 두 가지로 읽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적대적 두 국가. 그래서 북한은 당국가 체제거든요. 당이 국가 위에 존재하는. 당국가 체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끼리는 당을 통해서 소통하죠. 일반적인 국가 관계는 외무성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이번에 외무성 뜬금없이 외무성 중대 성명으로 나왔어요. 최초 보도가 외무성 중대 성명으로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국제 사회에서 우리 이 한국에 도발을 부각시키고 만일 이거에 대해서 대응한다면 정당한 대응이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동안은 총참모부나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했지만 이번에 외무성 담화는 그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한국을 이제 이 특수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 담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성 담화가 나왔죠. 성명이 나왔는데 결국은 다음에 자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 번 더 이러면 무력으로 맞서겠다. 그리고 그 수단이 포다. 이런 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 수단이 포다. 그래서 8개 포병여단의 이제 화력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장사정포 동시에 5,700발을 쏘면 불바다. 수도권 불바다 그 얘기가 지금 그 오늘 이제 동아일보 막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당 차원에서 안보전략회의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안보전략회의에서 어떤 논의하셨고?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쥐고 갈 거며 지금을 완전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의견의 일치를 본 게 이제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이다. 물론 합참 국감에서는 이런 질의가 많았어요. 국감 전에 합참 국감 전에 미 전문가들이 한반도가 50년대 이후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이제 분석한 기사들이 나오고 보고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기 관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냐. 그랬더니 합참무장 왈 전쟁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참 이게 신원식 안보실장 뭐 KBS에 나와서 하는 얘기나 그 다음에 합참의장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 얘기나 정말 정치적으로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안 위험해도 항상 위험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게 군과 정부 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험에 대해서 전쟁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뭐 위기 관리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모든 전쟁은요 시작은 5인과 5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친구 상대국은 결국은 나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하지만 이게 내일 쳐들어오는 이런 5인 5판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걸 막는 게 채널이거든요. 채널인 거고 지금 채널 열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유엔사 채널을 제외하고는 열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서로
양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 이러면 종말이야. 책임은 다 니네한테 있어. 네.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채널이 가동된다면 네. 서로 이제 소통을 통해서 네. 오인을 불식시킬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고 끝모를 종말론 남북 종말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피해 당사자는 이제 국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네. 이 상황을 좀 채널을 좀 복원하거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검단이 꾸려진 겁니다. 점검위원회가 꾸려진 거고요. 예. 점검위원회도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네.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그다음에 정보위 네. 해서 외교 안보 통일 이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로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지금 위원장은 이제 박지원 원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간사로는 위성락 이 맡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동맹을 중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주를 중시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래서 이 적절한 게 이제 맞춰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사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유엔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돼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유엔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유엔 사령관이라도 좀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당부해야 되는.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정식으로 제가 이제 보고를 드렸고 왜냐하면 정정 관리, 그다음에 뭐 대북 전단, 오물풍선, 그다음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전부 유엔사거든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유엔 사령관 교체기지 않습니까? 교체기고 지금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유엔 사령관이. 네. 그래서 빨리 만나고는 싶은데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못하게 할 가능성도 높고요. 왜 야당 대표가 유엔 사령관을 만나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잠깐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추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자. 근데 이제 뭐 어찌 됐든 일당으로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뭔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